마음이 당신을 잊지 못하게 하는 이유. 영혼은 언제나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이성은 잊으려 애쓰지만 마음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지나갔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정말로 진실한 무언가가 깊이 새겨졌을 때 어떤 가식도, 화려한 소셜미디어 포스트도, 끝없는 파티도, 심지어 시간이 흘러도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당신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잊으려 애써도 말이죠.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고 스크롤하며 좌우로 스와이프하며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짓지만 당신의 존재는 밀폐된 방 안의 연기처럼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벗어날 길이 없죠. 어쩌면 그 이유는 당신의 침묵이 소리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은 메아리처럼 울리고 깊이 스며들며 그들이 외면할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으려 하지만 수도꼭지는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을요. 그들은 혼란을 정리하려 애쓰지만 물이 새는 근원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상태입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치유되지 않았죠. 바쁘게 움직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세상과 스스로에게 나는 잘 지내 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수도꼭지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의 기억 속으로 끊임없이 흘러들고 있죠.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연락처에 있는 또 한 명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란 속에서 평온함이었고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최악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죠. 그런 존재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의 한 곡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영혼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더 크게 웃고 더 자주 포스트하고 일정을 꽉 채워 마치 가라앉는 배에 허물을 더 싣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자신감이라는 옷을 입은 방해일 뿐이죠. 그들은 당신을 잊지 못할까. 세상이 고요해지고 소음이 잦아들어 그들이 혼자 남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밀려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이 방에 가져왔던 고요함, 당신이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봐주던 방식, 그 모든 것이 협곡의 메아리처럼 되돌아옵니다. 당신은 그들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결말을 쫓지 않았죠. 당신은 연극 대신 평온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에 당신은 그 자체로 가치의 화신이었죠. 바로 그 점이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다른 이들이 소리칠 때 당신은 귀 기울였고 다른 이들이 반응할 때 당신은 고요했으며 다른 이들이 승리를 갈망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유머를 더해볼까요? 그들은 마치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심리 스릴러 영화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은 당신이 악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진실 그 자체죠. 진실은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죠. 마치 중학교 시절에 창피했던 기억이 새벽 2시에 불쑥 떠오르는 것처럼요. 단지 이번엔 그 기억이 당신의 얼굴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무시한 건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에서 당신은 그들에게 교훈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으며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당신과의 사랑을 되감기하며 그 사랑이 혼란이 아닌 평온함이었고 유구가 아닌 굳건함이었으며 소음이 아닌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이었음을 떠올립니다. 그러니 여기서 잠시 멈추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의 평온은 나의 힘이다. 이건 당신의 선언이고 당신의 기준입니다. 이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며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성이 잊으려 해도 몸은 기억한다. 그들은 당신을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잊는다는 건 단순히 정신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적이고 감정적이며 신경학적인 과정이죠.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보이고 평온하며 안전하다고 느꼈다면 그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정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 감정은 그들의 신경계 깊숙이 그들의 존재의 섬유 하나하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당신을 원치 않는 팝업창처럼 밀어내려 해도 몸은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기억합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누가 도망치지 않고 곁에 있었는지를 기억하죠. 벽을 새로 칠하려고 하지만 먼저 청소하지 않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오래된 페인트가 새 페인트 아래로 스며나오죠. 그들이 당신을 대체하려 하고 이야기를 다시 쓰려 하며 나는 괜찮아 라는 새 페인트를 덧칠하지만 그 아래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여전히 새어나옵니다. 당신은 그저 또 한 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경험, 평온의 상태였죠. 그리고 일단 평온을 경험한 몸은 이성이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상태를 갈망합니다. 고요한 순간에 그들은 진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들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을까? 이 느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그들의 부재가 다른 누구의 존재보다 강렬하게 느껴질까? 그건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에게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약이 없는 상태에서 금단 증상을 겪고 있죠. 그들이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거짓말을 깨뜨려 봅시다. 말하지 않으면 넘어간 거야. 그건 틀렸습니다. 면적인 침묵이 내면의 평온을 의미하지 않죠. 때로는 침묵이 억압을 의미합니다. 억압은 해변의 공기를 물속으로 누르려는 것과 같아요. 결국엔 다시 튀어나오죠. 그들의 이성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신경계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침착감, 당신의 존재로 가득한 기억의 루프에 갇혀 있습니다. 이 외부의 소음과 내면의 메아리, 인간의 모든 고통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을 수 없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침묵이 무해하다고 생각하죠. 그냥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침묵은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소음이 멈추고 가면이 벗겨지고 더 이상 인상을 주거나 방해할 사람이 없을 때 당신에 대한 기억이 불쑥 찾아옵니다. 초대받지 않고 피할 수 없으며 잊을 수 없죠. 그들은 자신을 소음으로 둘러쌌습니다. 새 친구, 더 큰 웃음, 반복되는 플레이리스트, 끝없는 스토리와 릴스를 스크롤하며 그들은 삶의 볼륨을 높여 여전히 느끼고 싶지 않은 잔잔한 고통을 덮으려 했죠.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군중이 떠나고 음악이 멈추며 그들이 밤에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가장 크게 메아리칩니다. 침묵은 존재를 지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증폭시키죠. 빈 집을 밤에 걷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불은 꺼져 있고 사람도 없으며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고 공기 중에 기억의 속삭임이 떠돕니다. 그게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존재가 주는 느낌입니다. 모든 고요한 순간은 이제 당신의 침착감, 굳건함, 진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당신이 떠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가 당신 옆에 앉았던 향수 냄새처럼 남아있죠. 그들은 말하지 않죠. 방해는 쉽지만 대면은 무섭기 때문입니다. 대면은 그들이 도망쳐온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들은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준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죠. 당신은 그들에게 흥분이 아니라 조화를 주었고 소음이 아니라 고요함을 주었죠. 이제 세상이 조용해질 때마다 그 고요함은 그들의 영혼 속에서 천둥처럼 울립니다. 당신은 혼란 속의 평온이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온에 가까워질수록 인간은 힘에 가까워진다. 그들은 당시엔 몰랐지만 당신은 그들의 삶 속 한 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모르고 있던 폭풍 속의 닻이었죠. 세상 모든 것이 시끄럽고 불안정하며 관심을 요구하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로 가득할 때 당신은 침착했고 굳건했으며 그들이 폭발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을 가져왔지만 당신은 고요한 물로 응답했죠. 혼란과 역기능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평온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온을 무관심으로, 당신의 절제를 거리감으로 오해했죠.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들이 두려워한 건 따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그들의 혼란을 드러냈고 당신의 굳건함이 그들의 내면에 폭풍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게 그들을 불안하게 했죠. 그들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이 관심 부족을 뜻한다고, 당신의 반응 없음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여겼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들의 불안을 반영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진실은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소음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침묵은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걸 잃고 나서야 그들은 그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해준 유일한 것임을 깨닫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인의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공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많지 않죠. 그게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극이 아니라 평온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평온은 그것을 처음 경험하는 이들에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경험하면 그건 새로운 기준이 되죠. 그들은 당신이 준 평온에 사로잡혔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죠. 평온한 마음이 위안을 찾지 못할 정도로 쓰라린 것은 없다. 그들은 대화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나 습관, 억지로 웃었던 순간도 아니에요. 그들이 기억하는 건 그들을 감싸 안았던 고요한 평온입니다. 당신은 시끄럽지 않았고 그들을 고치려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고통을 방해로 덮으려 하지 않았죠. 당신은 그냥 굳건했어요. 그 굳건함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집이 되었죠. 그 집의 기초가 사라질 때까지요.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들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그들은 그것을 공허함이라 부르거나 이상한 고요함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들이 느끼는 건 정서적 안전의 부재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 속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피난처였어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도시를 매일 걷던 그들에게 당신은 그 혼란 속 숨겨진 정원이었죠. 그들은 그곳에서 숨을 쉴 수 있었고 존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정원은 당신의 침묵이라는 문으로 잠겨 있습니다. 당신이 문을 쾅 닫은 게 아니라 평온함을 가지고 조용히 떠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더 아프죠. 당신은 화를 내며 떠나지 않았어요. 평온함 속에서 떠났죠. 그런 이별은 어떤 다툼보다 오래도록 그들을 괴롭힙니다. 너무 조용해서 깨달음이 천천히 스며들다가 한 번에 밀려오죠.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쫓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자는 당신을 정복한다. 그들에게 모든 걸 바꾼 정확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오지 않고 특정한 날에 일어나지 않죠. 그건 그들이 당신이 돌아오길 기대했던 순간, 당신이 그러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그 깨달음은 조용히 마치 배를 한 대 맞은 듯 다가오죠. 당신은 쫓아오지 않았어요. 뒤에서 기다리지 않았고 혹시나를 위해 숨을 참지 않았죠. 당신은 고요해졌고 그건 당신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추격 대신 평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응을 기대했어요. 그건 그들이 익숙한 패턴이었죠. 물러서고 공황을 기다리고 거리를 두고 절망을 기대하며 조금 더 포스팅하고 조금 더 큰 힌트를 던지면 대부분이 그 미끼를 물죠. 하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고 금가지 않았으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그게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강력했어요. 그건 나는 내 평온을 잃게 만드는 개임을 거부한다고 말하는 방식이었죠. 이제 그들은 그들의 손에 줄을 쥐고 서 있지만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성은 당신이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당신이 떠난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고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자신감을 가면처럼 씌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균열이 보입니다. 그들의 자아는 시끄럽지만 진실은 조용히 그들을 괴롭힙니다. 마음과 자아는 거에 동의하지 않죠. 마음은 느끼고 자아는 보호합니다. 마음은 평온을 준 것을 기억하지만 자아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정하죠. 지금 그들은 그들이 이길 줄 모르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정말로 떠났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요. 당신은 그들의 세계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게 그들의 자아가 견딜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아는 통제에서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스토리를 보고 감정의 빵 부스러기를 던지며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나타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들의 환상을 깨뜨렸고 그들의 자아는 그걸 처리할 수 없습니다. 7. 그들은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기억을 상자에 넣어 봉인하고 마음속 어두운 선반에 던져놓았다고 생각했죠. 라벨은 과거라고 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너지는 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잠시 잠재울 수는 있지만 결국 삶은 장난을 치기 시작하죠. 갑자기 당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존재는 가장 작고 조용하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들을 덮칩니다. 식료품점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당신이 쓰던 향수의 냄새, 당신과 함께 조용히 앉아있던 카페를 지나칠 때 갑자기 당신이 돌아옵니다. 당신이 연락한 게 아니라 세상이 대신 그렇게 했죠. 기억은 우리가 선택해서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당신의 평온은 그들의 일상 속에 짜여졌고 그들은 당신이 한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느낌은 이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평온은 잊을 수 없다. 당신의 부재가 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평온이 그들을 사로잡았죠. 당신이 가진 평온, 당신이 선택한 침묵, 소음과 혼란 없이 떠난 방식, 그게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말든 당신은 그들의 신경계에 새겨졌고 그들의 영혼에 메아리 칩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닿았다면 강력한 행동을 취하세요.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의 평온은 큰 목소리를 낸다.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혼란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하고 공유하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스토아 철학의 지혜로 더 굳건하고 침착하며 흔들리지 않는 당신을 만들어갈 겁니다. 함께해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